백인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인들을 우리 안에 가둬놓고 전시했던 인간 동물원. 60여 년 전 벨기에에 실제 존재했던 이 인간 동물원 사진은 놀랍다 못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당시 서양인들에게는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고 오히려 오락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동물원에 가서 즐거워하는 지금의 휴일 풍경, 그리고 동물원에서 태어나 평생을 좁은 우리 안에서 보내야 하는 동물들의 사진도 언젠가는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갇힌 쪽의 입장에서 보는 인식의 변화가 과거에는 이상할 것이 없었던 일을 충격으로 느끼게 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 시사의 온도에서는 이런 화두로 동물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화 동물원의 왕민철 감독, 청주동물원에서 일하는 김정호 수의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감독님은 동물원을 3년 동안 담으셨는데 결론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동물원에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네, 뭐 제 영화 만들고서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대답하기는 좀 우리 사회에서 아직 좀 빠른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빠른 질문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동물은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의 수명이 다 됐고 지금 그래서 좀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용히 스트레스 안 받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 있다가 뭐 생명을 다하면은 이제 뭐 다시 새로운 동물을 사서 그 우리에 집어넣고 뭐 이런 것의 어떤 반복이었거든요. 소비만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김정호 수의사께서는 동물원을 반대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요즘 지인분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해주세요. 동물원에 계속 있게 되는 거냐. 예, 그 열악한 환경에 이제 처해 있는 지금의 어떤 동물원의 어떤 현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창경원 시절에 동물원부터 100년이 넘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좁은 우리의 할 일 없는 동물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정형 행동을 보이는 동물들, 그런 모습의 어떤 동물원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막연히 동물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동물원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반감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동물원에 가서 보면 그 동물을 돌보는 사육사나 뭐 수의사 같은 분들은 사실 동물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제가 맡고 있는 동물들한테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고 모르겠어요. 그냥 동물이 좋아요. 그런 부분도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고 외부에. 그리고 흔히 저희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야생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애들을 데려다가 동물원에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동물원 안에서 태어난 동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점들이 되게 놀라웠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예. 수의사라는 직업을 택한 계기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네. 그 대자연 아프리카를 날아요. 밑으로 이제 펼쳐지는 그 풍경들. 예. 너무 아름답죠. 예. 너무 아름답죠. 예.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스스로 이렇게 행동해서 네.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 동물들, 그런 게 좋았습니다. 어떤 광활한 그 대자연에서 뛰어노는 야생 동물들을 불의의 사고로 이제 다치거나 그러면 그런 동물들을 이제 구해주는 직업으로서 저는 야생동물 수의사를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졸업할 당시에는 그걸로 생활할 수 있는 직업은 없었어요, 국내에. 네, 그래서 대안적인 어떤 직업으로서 이제 동물원 수의사를 택했고 네. 이제 들어갔는데 굉장히 이제 좁은 공간에 자고 있는 동물들, 정형 행동하는 동물들이 네. 보였죠. 그 정형 행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 건가요? 강박 행동인데요. 좁은 공간에 갇혀 있고 이제 무료하니까 뭐 의미가 없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요. 네. 일단은 뭐 야생의 본능상 뭐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다니는 친구들인데 아무리 동물원에서 길러졌다고 하더라도 네. 뭐 좁은 공간이 일단은 원인일 테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별로 할 게 없는 거죠. 네. 영화 속에도 그 표범 직지가 네. 이제 그 청주 동물원에서 태어난 동물이죠. 네. 네. 예. 그런데 또 정형 행동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표범의 활동 반경이라는 게 뭐 그 동물원 전체를 다 아울러도 아마 모자랄 것 같은데 그 조그만 이제 사육장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예, 정형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얘기를 저도 들었고 예. 예, 그 어쨌든 지금 당장 저희가 표범을 어디 풀어줄 데는 없거든요. 네. 한국에.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물원에 살아야 한다면 그나마 조금 나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직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어렸을 때 엄마가 키우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상처가 났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꺼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 이제 사람의 인공포육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인공포육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아, 예. 그래서 오히려 사람과 떨어져 있는 거를 어렸을 때는 되게 이제 힘들어했었어요. 딜레마를 할까요? 동물원에 영화에도 나오는 이제 앵무새가 있는데요. 그 앵무새는 사실 어미가 2마리 앵무새를 낳았어요. 네. 근데 2마리를 낳는데 어미가 이제 1마리만 먹이를 주는 거죠. 사육사분이 가서 1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미가 계속 먹이를 주던 동물을 꺼내 와요. 어미는 이제 먹이 안 주던 애한테 먹이를 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 네. 2마리를 살렸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사육사분이 꺼내서 이제 인공포육을 한 그 앵무새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아. 1마리를 살렸지만 그게 그런 방식이 옳을까라는 질문은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확한 어떤 계획들이 필요해요. 네. 저희가 이제 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려보낼 생각으로 사람의 접근을 좀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한테 적응하는 훈련이 또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동물원에서 태어나서 동물원에서 100일 잔치를 해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동물 입장에서 보면 좀 폭력적인 거죠. 네. 이렇게 조그만 우리에 가둬놓고 그 어린 호랑이를 와서 다 만지고 예. 뭔가 동물들을 인격화해서 생각하는데 너무 지금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눈으로 꼭 동물들의 행동을 해석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폭력적일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실 뭐 표범 얘기가 계속 직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 친구들은 호랑이도 그렇고 단독 생활하는 애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왜 혼자 있어? 뭐 부부가 같이 있어야지. 네. 그렇게 해서 단독 생활하는 게 사실은 자연 예. 생리인데 예, 같이 이제 있게 있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또 옛날에는 이제 데려다 놓고 같이 키웠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싸우기도 하고. 빨리 준비해. 인터뷰에이션 빨리 준비해. 마취는 가스는 넣지 말고요. 그 야생성을 지닌 호랑이 평생 우리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 허리 디스크병 같은 걸 얻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까지도 병을 낫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시더라고요. 이제 디스크로 진단 최종적으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뒷다리를 못 썼고 뭔가 정확한 원인을 판단을 해야 다른 호랑이한테 이익이 올 수 있다. 네. 어쨌든 디스크로 판별이 됐고 그걸로 결국에는 다른 호랑이들은 더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 호랑이 박람이의 죽음을 보면서 동물원에서 태어나서 야생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병을 얻어서 죽어야 되는 그 숙명, 이게 얼마나 인간들이 잔인한가.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호랑이라든가 표범, 뭐 쓰라소니가 살만한 서식지가 없다는 게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으나 호랑이를 풀어놓을 데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그렇죠. 네. 예. 뭐 좀 작은 쓰라소니 정도도 풀어놓고 아마 야생에서 자연에서 살 수 있게 할 만한 공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울타리를 나온 호랑이는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을 탈출한 코끼리가 뚱뚱한 철문을 밀치고 가정집으로 우리를 탈출한 일본 원숭이가 서울 대공원에서 달아난 말레이공 꼬마 문만 열면 그냥 튀어나오거든요. 왜냐면 좁으니까. 우리를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 뽀롱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동물원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가능한 윤리적으로 가능한 동물들한테 좋게 바꾸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의 미래 동물원의 모습은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 전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존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과연 다른 나라의 동물원의 모습은 어떨까? 뭐 브롱스 동물원 같은 경우
그런 어떤 그 야생에서 연구하는 어떤 그런 자료들을 많이 전시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야생 연구도 하면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동물들 보면서 야생을 이제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죽은 자료가 아니라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지금도 문제가 있는 것을 네. 관람객들이 보고 교육받고 그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 파리에는 VR 동물원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동물원들이 전시의 어떤 목적이 굉장히 강한 상태라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VR 동물원이랄까 다른 쪽으로 대체를 시키고 나머지 어떤 기능들을 동물원이 지금 갖고 있는 동물원이 갖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될 아까 언급했던 그런 동물들은 동물원에서 보호도 하고 우리 토종 야생 동물들은 여기서 이제 보호해서 증식해서 내보내고 그런 기능을 하면서 뭐 외국 동물들 예. 그 요즘 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영상들이. 예. 그래서 증강현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굳이 뭐 다른 나라 동물원들을 우리나라의 기후도 안 맞는 우리나라에 데려다가 괴롭히는 것보다는 네. 그런 식으로 가야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네. 불쌍하다,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런 넓은 공간에서 사육하고 싶어요, 동물들을. 관람객들이야 일단 머물다가 가는 거고 동물들은 그곳에 계속 영원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도 있는 건데 뭔가 자연과 야생동물과 인간과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저도 의문만 굉장히 많아진 상태인 것 같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사회의 합의에 의해서 동물원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역사적인 상황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동물원이 들어왔고 우리는 지금 그게 싫어도 떠안고 있는 어떤 상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체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당장 거기 있는 동물들과 사람들한테 어떤 환경의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사실 서식지가 좋아야 되는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거거든요. 네.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단순히 동물원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라는 좀 소모적인 논쟁보다도 좀 긍정적인 발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처음 왔을 땐 사람을 너무 안 무서워해서 지금은 야생성이 전혀 없었구나. 근데 지금은 사람 경계도 하고 우리 동물원에서 맨날 그 좁은 공간에서 날지도 못하고 있다가 야생에서 확 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진다는 느낌을 자유로워지는 받았거든요. 느낌을 받았다라는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어떤 말일까요? 뭐 아까 영화적으로 표현하자면 네. 로버트 레드포드가 예. 이렇게 경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 자유로움을 느끼는 새를 통해서 저도 그런 자유로움을 느낀 것 같아요. 그 독수리가 훈련이 잘 돼서 몽골로 날아갈 수 있는 어떤 시점이 됐을 때 그 독수리를 찾아서 관람객분들이랑 같이 몽골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그런 걸 해서 진짜 그 야생에 있는 독수리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꿈인 것 같습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회 윤리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간디의 명언은 우리 사회에서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제주도에서는 사자와 호랑이, 코끼리 등 열대 동물들을 사육하고 관람하는 대규모 동물 테마파크 건립이 추진 중인데요. 개발이냐 환경 보전이냐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기후에 맞지 않는 곳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동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시사연도 마치겠습니다. special.